만냐 바람일까 신경과 한자 제보살이 깊은 만냐 바람일까를 행할 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주교도소에서 저한테 한 분이 재소자 한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그 호암미술관을 한번 털었대요. 그래서 털었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잡히긴 했어도 자기가 그 도둑들 세계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알토론 같은 주변을 털었다고 전설의 도둑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걸 털어가지고 잡혀있고 저는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털어서 자기보다 한 수인 것 같아요. 형님으로 모시겠다. 행운, 그가 왔습니다. 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현 해문스님의 문화유산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문스님 함께 하고요. 잠시 광고 둘 듣고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스님, 해문스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저는 지난주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 주 시간을 나오진 못했습니다. 예, 예. 자, 엊그제 일본서 예. 갔다가 돌아오셨죠? 예, 예. 뭔 일로 가셨어요? 예, 지금 저하고 도쿄 국립박물관하고 일제시대 때 오구라라는 사람이 수집한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불리는데요. 오구라입니까? 오쿠라입니까? 오구라입니다, 오구라. 구라가 맞습니까? 오구라가 맞고, 예. 또 오구라라고 그건 건설가고, 예. 그 오구라라는 사람은 남선전기 사장을 예. 했고요. 오구라, 예, 예. 오구라. 예. 호텔은 오구라 호텔이라는 예. 곳에 또 한국문화재가 있고요. 예, 좋습니다. 오구라. 예. 예. 오구라 호텔, 오구라 컬렉션으로 저랑 분쟁하고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일본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가셔서는 소기의 성과를 뜻하신 바를 이루고 오신 겁니까? 또 가셔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것도 있는데 예. 이번 방문에 과 관련해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일본의 4월 초에 가서 오구라 컬렉션이 지금 도쿄 국립박물관에 계속 교체되면서 이제 전시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4월에 갔을 때 오구라 컬렉션과 있는 것 중에 이 유물 설명, 라벨의 유물 설명 잘못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네, 출토지가 이제 단성 이제 경남 산청의 옛 이름입니다. 예. 단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를 단성 출토하고 조건 이렇게 써놨어요. 조건은 뭐예요? 조선의 옥이죠. 조선을 잘못 표기한 거예요. 조선으로. 네, 조선을 한글 잘 모르니까 이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4월달에 막 야단쳤어요. 야, 니들이 일본의 얼굴을 대표하는 박물관인데 조선 남의 나라 이름을 조건이라고 쓰면 어떡하냐. 무식하게 짜견 놈들이네. 네, 니들이 이거 일본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막 야단쳤죠. 그랬더니 정식으로 서면도 보내고. 예. 근데 이제 일단 접수를 해놓고 왔는데 그 뒤에 저한테 이제 이메일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어요. 예, 고쳤다고. 네, 도쿄 국립박물관 그 총무과장 카스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큰 실수도 있지. 나라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국명을 바꿔버리는데 그리고 결례를 해서 너무 죄송하게도 저희가 꼭 바꾸겠다고
아주 뭐 사실 일본 사람들은 또 그런 사소한 거에 굉장히 미안해하고 네,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또 바꿨나 안 바꿨나 가봤더니 가봐서 이제 검사를 했죠. 예. 바꿨더라고 이번에 한국이라고 한국이라고 조선이라고 쓰지 않고 예. 한국이라고 이제 했던 유물 그거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스님이 한 번 훑고 지나가면은 뭐 하나씩 꼬투리가 잡혀서 대신 잘 고치게 돼요. 아주 그 일본 그 도쿄 국립박물관에 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요새 받고 있어가지고. 도쿄 국립박물관의 귀중한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스님이 얘기하신 예. 오구라. 예. 나는 오쿠라라고 읽었는데 예. 오구라 컬렉션. 예. 오늘 이 오구라 컬렉션 갖고 우리 좀 얘기 좀 예, 진하게 예. 좀 나눠봅시다. 예. 자, 먼저 좀 시작해 줘보세요, 그래. 예. 그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알맹이도 좋은 것들이 많죠. 예. 이 오구라 컬렉션은 이제 오구라 다케노스케라는 사람이 1904년에 한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이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고대 선사 시대부터 19세기 20까지 있었던 모든 유물을 그 전 시대에 걸쳐서 최고의 유물을 황무진 시절에 막 도굴을 통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수집했던 아주 최고의 컬렉션인데요. 이 당시 일제 시대 때 이 오구라를 이제 도굴왕이라고 도굴왕 불렀기도 했고 65년 한일협정 당시에도 한국 측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환을 요청했습니다만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지금 제외됐습니다. 그 뒤에 1981년도 오구라 사후에 오구라는 이제 64년도 사망했습니다만 81년도에 아들에 의해서 도쿄 국립박물관에 이제 기증됐고 그것이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작물이 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셈이죠. 그 지금 65년 한일협정에서도 개인 재산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측의 반환 논의가 좀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일협정 때 이제 여러 조항 중에 하나가 문화재 반환인데 저도 그 목록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기가 찬 게 뭐냐면은 어디 저 지역에 우체국 소장, 우체국 국장의 관인 이런 게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화재예요? 이런 걸 한 수천 জন 줘놓고 문화재 돌려줬다. 근데 스님 얘기처럼 바로 오구라 컬렉션 같은 거 이제 서서히 스님이 설명하고 저도 좀 보탤 겁니다만 그야말로 전부 다 국보로 해도 손색 없는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고 순 찌끄레기 같은 거 이런 걸 한 부따리 보내놓고는 문화재협정 거기에 줬다고 주장하는 놈이나 그걸 또 받았다고 도장을 찔러주는 놈이나 둘 다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한일협정이 얼만큼 그 불공정한 소위 조약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문화재 반환 문제가 역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 2010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총 10만 7,857점, 10만여 점인데 그중에서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6만 1,409점. 이거는 국내청에 있는 소장 도서 포함입니다만 즉 60%가 일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협정 65년에 박정희 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협정 때 돌려받은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1,432점이 돌아오게 되는데 1,400.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도 반수 정도는 아주 좋은 문화재도 뭐 있습니다. 반 정도는 지금 인사동 가도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채워져 있고 그중에 지금 말씀을 우정 관련 문화재, 집신, 보셨군요. 우체부 아저씨 일부인 모자, 일부인 뭐 이런 네. 거를 했는데 그것도 그나마 2004년도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되면서 이제 그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시사 매거진 2080하고 같이 그 프로를 한번 했어요. 한일협정 때 돌려받은 문화재 이 집신 받은 거 이런 걸 왜 받았냐.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그 담당자가 우리가 아직도 이 식민지 시대에 의식을 떨쳐보지 못한 게 저는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중국 뭐 이런 유럽 국가에서 막 그때 왜 이런 거 받아왔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때 우리 국력이 약해서 이런 거 받아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걸 반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글쎄 그 담당 직원이 저한테 왜 집신 뭐 이런 거 받아왔냐 그랬더니 뭐하러 받아왔대요 그래?
문화재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그걸 평가하면 안 된다고. 이 집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한말 대한제국 우체부 아저씨가 지금 방방곡 곡을 누비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변명을.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아주 혼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방금 우리 청취자 게시판을 잠시 한번 들어가 봤더니, 큰맹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환상의 꿀콤비. 스님하고 나하고 환상인가? 그러면 하겠네. 스님하고 나하고는 뭐 이런 데서 뭐 환상이 아니라, 뭐 묵고 노는 데서도 환상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스님은 술 안 합니다. 저만 술 합니다. 스님은 이제 술자리를 자주 오셔서 이런 얘기를 늘 들려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하고 환상의 꿀콤비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스님한테 제가 다 듣고 주고 들은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최근에 그 한일 문서 공개와 관련돼가지고 일본 측 문서 공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최봉태 변호사하고 이용사 할머니하고 그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저도 뭐 응원하러 같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최근에 그 일본 측이 공개 안 한 문서를 공개하라는 재판의 취지가 뭐냐면 일본이 중요한 부분을 먹칠을 해서 공개했어요. 그러면 뭐 종이지 뭐야 그게. 그래서 그 먹칠한 부분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라는 재판을 해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작년도 일부 승소했는데 그 일부 승소한 문서 중에 오그라 컬렉션 관련된 비밀이 한꺼풀 벗겨져서 이제 공개됐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몇 달 안 됐습니다. 그거 언제쯤 한번 마음 먹고 다시 좀 합시다. 근데 그 내용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소개해 줘봐요. 일본 외무성 문서인데요. 오그라 컬렉션 한국인들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비록 개인 소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외무성이 자기들 돈으로 이걸 사서 한국으로 돌려주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거기 써 있어요. 먹칠한 부분에. 그러니까 일본 측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서 일부라도 반드시 한국에 반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 정권에서 이 문화재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는 바람에 그냥 뭐 돈 받고 끝나는 게 급급해서 뭐 그 부분까지 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 중에 이거는 제가 소개해드리겠네. 떡배 담배님이 급 질문입니다. 일본 박물관에 박정희 혈서가 있나요? 떡배 담배님 이건 잘 모릅니다. 우리도. 이거는 뭐 박정희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혈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몰라요. 뭐 조사하면 나오듯이 찾으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자, 뭐 스님하고 오늘 오그라 컬렉션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오그라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짧게. 스님도 오그라 요거까지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조사해 놓은 걸 제가 복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그라 다케 노스케 이름도 어렵다. 1904년에 동경제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상선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을 그만두고 당시 신천지, 마치 한때 만주를 우리가 신천지, 즉 희망의 땅 그랬듯이 그 무렵에는 또 조선도 하나의 신천지라 불렸던 곳이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조선으로 건너와서 경부철도의 사원으로 취직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1945년 패전 때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42년간 조선에 살았는데 왜 이 사람은 근데 근거지 집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왜 대구냐면은 경부철도의 근무지가 처음 대구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구에 터잡게 됐어요. 1910년, 6년 뒤죠. 경부철도에 입사한 뒤에 경부철도를 그만두고 대구 전기회사의 설립 허가를 받아서 사장에 취임했고 나중에 남성 합동전기 여기 대구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장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독점 사업이어서 뭐 전기라는 게 되게 예나 지금이나 거의 뭐 독과점이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1920년부터 이제 20년경부터 조선의 미술품, 골동품에 눈독을 들여서 많이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8.15 당시 전까지 이미 벌써 그 일부 상당수는 일본 그 도쿄에 있는 자기 집 창고에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패전으로 일본에 돌아가고 난 뒤에 치바현에 살게 됐는데 오쿠라는 이때까지의 소장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오쿠라 컬렉션을 설립했고 1956년에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망 연도는 56년이 아니고 64년도.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금 그랬더니 그가 죽은 후에 오그라 컬렉션에 대한 상속 문제가 생기자 소장품 가운데 1111점을 이게 전부 다 한국의 출토품인데 이것을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했고 도쿄 국립박물관 별관 2층 오그라 컬렉션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보셨죠? 아니 그거는 옛날 일이고요. 아 옛날 일입니까? 우에노 공원에 있던 예. 도쿄 국립박물관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우에노에 있습니다. 아 우에노에 있긴 있습니까? 한국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59년에 도록도 나왔다고 하네요. 예. 자관 이 사람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전기회사 차려서 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한국에 있는 오래된 특히 출토품, 그림 이런 것보다도 출토품들을 나중에 나옵니다만 가야시대 금관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빼돌린 우리로 봐서는 진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 선생님이 또 이어주시죠. 이 사실 오그라 컬렉션은 많은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는 뭐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도쿄국립박물관하고 저하고 좀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그라 컬렉션에 관련된 목록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거기에 투구가 한 점이 있는데 투구가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 그 투구 남아있는 투구는 원수가 최고 직책입니다. 원수가 왕이죠, 그죠? 아니 대원수가 왕이고, 대원수가 왕이고, 원수 투구는 이제 남아있는데 그 원수 투구보다 격이 좀 높아요, 이 투구가. 왜냐하면 원수는 이마 앞가리게 원수라고 썼는데 여기는 오그라가 수집한 거는 그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용이면 옛날에 왕이잖아요. 그리고 양 옆에 날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왕실의 물품, 대원수 투구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대원수 투구가 우리나라 한 점도 없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거 그러네, 진짜. 그래서 학자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증명되지 않다가 2010년도에 중요한 9년도에서 10년 사이에 제가 도쿄에서 중요한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오그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책이었는데 오그라 자신이 64년도에 스스로 필기해서 자필로 기록한 그 목록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백이네. 그래서 오그라가 거기에 자기가 수기도 썼어요. 왜 자기가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지, 왜 조선문화재를 수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의 출토지가 어딘지. 어떻게 얻었는지도 대략적으로 써놨습니다. 그걸 이제 그것도 제가 발견했다는 것도 참 약간 코믹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그 도쿄에 있는 고려박물관에 이소령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소령 선생님이 제가 그 당시 의계 반환 운동하는 걸 늘 통역하고 이제 같이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소개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이제 구해서 안에 봤더니 거기에 투구가 조선 왕실 전래품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거네. 확실한 거죠. 가져온 놈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오그라 컬렉션 목록을 입수하게 됨으로써 이제 오그라 컬렉션의 출전의 비밀이 하나 이제 벗겨지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외 것들도 그게 밝혀져 있고요.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2012년도에 일본 국회에서 일본 국회의원 카사이 아키라라는 의원이 국립박물관 직원,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직원, 문부성 직원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하고 3자 대면을 했어요. 오그라 컬렉션의 처리 문제. 선생님 세다 진짜.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선 제왕가의 물건이라는 걸 도쿄국립박물관 인정했죠. 공인했구만. 공인했고 오그라 컬렉션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청구권이 완전히 종결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요청이 없는 자기들은 반환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자기 입장도 발표하고. 그래서 뭐 제가 막 닥달해가지고 그 뒤부터 혹시 사진 찍어 왔나요? 다 있죠. 그 찍어 올린 거 그게 그겁니까? 그 닥달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이 지하 창고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이제 금년도 2013년도 10월 1일자에 조선 제왕의 투구, 조선 왕과 왕사의 제왕들끼리 전래했던 투구를 이제 공개하게 되는 올해 10월 1일이니까 아직 석 달 남았네. 그렇죠. 또 그때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잡으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거 뺏어오는 게 아니라 되돌려 오세요. 우리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오그라 컬렉션 이거 스님 혼자 뛸 게 아니라 스님은 일단 소재 파악만 했고 이미 스님의 공로는 그걸로 충분히 됐고요. 그걸 어째 스님이 어째 혼자 갖고 올 거야. 이거 시민운동이 일어나든지 국가 차원에서 정식으로 국가 대 국가로 뭐 제기하든지 훔쳐간 놈이 지가 정확하게 기술해 놨잖아요.
그럼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근데 국가를 욕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욕할 건 욕해야지. 네. 요즘 하는 짓거리 봐요. 오그라 컬렉션에 대한 이 반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 뭐 하는 친구들이야 도대체? 밥 먹고 매일 안타깝게 그것만 닦고, 도자기만 닦고 앉아있나? 도대체. 그다음에 뭘 하는 거야? 오그라 컬렉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근데 오그라 컬렉션 반환 문제가 핵심은 이 문제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이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그 정직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그라 컬렉션이 이제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경우가 기증이기 때문에 도쿄 국립박물관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됐다. 아니, 작물인데 값을 얘기할 상황입니까? 제가 이 작전을 하나 세워가지고. 다 얘기하지 마. 다 얘기하면 뻐록나니까. 이미 일본 측에 공개했는데. 그럼 얘기하고. 뭐냐면은 제가 2008년도에 평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갔다 오신 적이 있죠. 평양에 2007년, 8년 이제 2번 갔는데요. 그때 북한하고 저랑 합의서를 하나 썼어요. 봤어요, 나중에. 네. 그 합의서의 내용이 북일 수교 개시 때 오그라 컬렉션을 일본으로 요구하기로 한 거예요. 북한이. 네. 그때. 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가치가 있죠. 우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오그라 컬렉션 이거 방송에서 혹시 한번 제대로 특집한 적이 있나요? 대구 MBC에서 한번 다큐멘터리로 대구에서. 있습니다. 오그라가 또 대구 살았다고 해서 그 인연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합의서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북한에 어차피 뺏길 거 이렇게 빨리 우리 줘서 박수 받고 줘라.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낭만 고양이님이 해문스님은 문화재청장 하셔도 된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 대통령 되면은 취임하는 그날로 내 스님 내 문화재청장으로 임명할 테니까. 정 이사님 대통령 되는 날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웃는 거야. 문화재청장 갖고 약하다. 문화재청을 아주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키든지 할 테니까. 또 하나 아쉬운 건 오그라 컬렉션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요. 왜요? 그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네? 그 이유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몰라서 안 하는 거라기보다 오그라 컬렉션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이 있죠. 왜요? 정부에서 한일 관계, 항상 우리나라 학자들은 학자가 그거 신경을 왜 써? 신경을 왜 쓰나 모르겠어. 기자인 나도 신경 안 쓰는데 막 조지는데 한일 관계를. 그러게 말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축적이 안 돼서 그 오그라 컬렉션 목록 같은 중요한 문서도 어떻게 제가 도쿄에서 이렇게 이소령 선생이랑 같이 발견하게 참 되고. 뭡니까? 그 혹시 목록집이 나와 있거나. 예. 혹시 오그라 컬렉션에 대한 해설집 같은 거 그거 스님 제대로 150, 200페이지 이런 책으로 낼 생각하지 말고 예. 한 50페이지나 이런 거 해서 목록 뒤에 해설 넣고 해서 예. 오그라가 썼던 본인이 직접 썼다고 했던 자필 그런 거 넣어서 소책자라도 만들어내요. 예, 뭐 지금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책자라도 꼭 200페이지 채우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예. 그럼 오면은 그거 내가 또 한번 이제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 또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학문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해서 제가 그 오그라 컬렉션에 있는 유물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가, 불법성이 있는가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아까 조선 제왕 투구 같은 그 고종이 썼던 투구와 같은 궁중 유물입니다. 그 궁중 유물도 오그라가 수집했는데 오그라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고종의 세트를 수집했습니다. 고종 세트라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3종이에요, 5종이요. 이태왕이라고 이제 자기가 썼어요. 이태왕. 그때 일제가 이태왕이라고 불렀지. 네, 이태왕 세트를 수집했는데, 그러니까 고종까지 내려온 투구, 갑옷 안에 받쳐 입는 동다리, 그리고 평상복을 입었을 때 쓰는 익선관. 사극에서 보면 그렇죠. 이제 상감마마가 쓰는 익선관, 모자죠. 모자. 그 골룡포 안에 입은 직령이라고 해가지고 또 옷, 신발 이런 거 가지고 고정 세트를 이 사람이 수집해서 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없죠? 하나도 없죠. 물론 우리 왕실 박물관인가 무슨 박물관 하나 있죠. 고궁박물관에 있죠. 고궁박물관에 아마 익선관으로 전해지는 건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완벽한 세트를 글쎄, 진짜 세트가 그거가 있네.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출신이게 아주 우수한 두뇌인데 그러니까 그런 두뇌를 나쁜데
써가지고 뭘 할 때 이렇게 세트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중유물 세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명성황후 유품도 하나 수집했는데 뭐요? 명성황후 유품은 을미사변 1895년에 명성황후를 살해할 당시에 그 방 안에서 그 들어갔던 47명의 일본 놈들 중에 한 놈이 들고 나온 물건을 수집했습니다. 오구라가. 그것도 주칠 상인데요. 그 붉은 칠한 주칠 팔각형의 상인데 거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1895년도에 명성황후 살해하러 갔던 을미사변 때 자기들 말로 지사가 건천궁에서 명성방에서 들고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천궁이란 바로 거기 아니에요? 네, 바로 건천궁 안에는 오코루. 네, 오코루에서 명성황후가 피살됐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궁중유물 이것도 굉장히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 제기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그 유물들이 이렇게 출처가 분명하다는 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큰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통일 신라 시대 건지 고려 쪽 건지 이거는 사실 황당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데 네. 그렇게 재작년대 네. 출처 소재가 정확해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진짜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 궁중유물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아저씨들 도대체 뭐 합니까? 그런 거 안 찾아오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고궁에 입장료나 받고 말이야 진짜. 두 번째로는 이 진짜. 오구라 자신이 학문적 호기심이 있어요. 자기 수기에 썼는데 자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경제대 영문과 출신이에요. 법대가 아니고. 영문과입니까? 법대가 아니고. 예. 이 사람이 그 오구라 수기 자기는 왜 조선문화재 수집에 열중했냐면 자기들의 일본 민족의 기원이 그 흑수말갈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흑수말갈. 네, 흑수말갈 흑룡강 쪽에서 이주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다라에서 백제에서 간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원조가 자기 민족의 기원은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은 오구라는 자기가 유물을 수집하면서 보니까 고곡이라고 우리 신라 근관에도 붙어 있는 그 고곡이 구분 옥 이렇게 구분 옥이 오구라 이전에는 그것이 일본에서만 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오구라가 물건을 수집하다 보니까 그 고곡이 조선에서 발견되고 신라 왕관에는 고곡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걸 몰랐죠. 그때 오구라가 도굴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도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도굴을 하다 보니까 신라에서 계속 고곡이 나오는 거 보고 일본 민족이 이런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이제 수집하였던 금속유물들이 있습니다. 예. 금속유물의 대표가 이른바 가야금관이라고. 가야금관. 가야시대, 가야 제왕이 있었던 금관. 가야금관은 위에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금동 투조관모, 그건 창녕에서 출토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도굴했는데 그 가치가 이 금속유물 중에 가야금관과 같은 가치는 뭐 한국에서 지금 호암 미술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뭐 이병철 회장이 작물 구입했다가 한번 조사받았던 사건인데 그 이병철 동생인가 형인가 이병각 씨라고 있잖아요. 네, 이병각 씨가 또 옛날 골동품 이거 도굴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밀거래하고 그런 걸로 해서 그 사람 살아 있을 때도 뭐 법에 처벌도 받고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병각 씨가. 뭐 얘기가 약간 센데 그 삼성 물품도 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한번 시리즈로 제가 11탄까지 그거 준비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삼성 리움 박물관 문화재 나중에 기대해 주시고요. 특집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오구라가 수집한 이 가야시대, 신라시대의 금속유물의 가치라는 것은 한반도 고대사의 비밀을 피는 아주 열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수, 우리 문화재가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건 이제 아주 좀 재밌다기보다 가슴 아픈데 금관총, 경주 금관총 유물입니다. 금관 나온 무덤을 금관총이라고 금관총이라고 하는데요. 1930년대, 21년도에 이제 금관총이 발굴됐던 적인데 총독부 주재에 의해서 이제 발굴되고 뭐 사이토 총독이 가서 뭐 격려도 하고 했던 뭐 유명한 일제 때 다 발굴됐죠. 그 금관이 아주 아름다운 금관이 나왔기 때문에 금관총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제 왕릉인데요. 이 출토 유물 중에 일부가 빼돌려져서 오구라가 수집했습니다. 이건 아주 재밌는 사건인데요. 1933년도에 경주 박물관의 사실상의 박물관장입니다. 주임인데 초대 박물관장이라고도 불리는 모로가 히데오라는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어디로 가? 모로가 똑바로 못 가고 모로가 히데오라고. 이름부터 벌써 느낌이 안 좋아요. 이 모로가 히데오가 33년대 총독부가 보낸 경찰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박물관장이 왜?
혐의가 직무를 이용한 문화재 밀반출 혐의였어요. 야, 완전 고양이한테 생선 맞겠구만. 네, 경기 지역에서 지가 출토된 문화재를 박물관으로 갖다 놓고 지가 이 문화재를 팔았다는 거죠. 박물관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골동품상과 거래됐다는 혐의로 이제 체포돼서 이제 유물 일부를 총독부가 압수하고 뭐 다 같은 편들이니까 뭐 적당히 해가지고 그랬겠지. 뭐나마나 또 뭐 방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는 이 모로가 히데오가 금관총 유물을 다수 팔아치웠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오구라한테 갔구만 또. 예, 그걸 오구라가 입수했다라는 그 소문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관총 유물은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2012년도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2012년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2012년 12월이 아니네. 2013년 1월이네요. 금년도. 금년 1월에 예. 오구라 컬렉션이 저희가 도쿄국립박물관하고 뭐 협의해서 이렇게 좀 전시가 대대적으로 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서 그 개관하고 나서 가서 봤더니 금관총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8점을 그게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금제 수식이라든지 뭐 옥충환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곡 뭐 등등이 있는데 이 8점이 그러니까 결국 모로가 히데오가 오구라에게 빼돌렸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예. 오구라 자신이 썼던 그 수기에도 금관총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그냥 방기하고 살을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도쿄 국립박물관 이건 분명히 자기들이 금관총 유물이면 알고 취득한 건데 그렇지. 도쿄 국립박물관이 일본을 대표하는 박물관에서 작물 취득하면 되겠냐 해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득한 놈이야. 그 뭐 탐나는 놈이야. 그 식민지 시대에 뺏어가는 그거는 뭐 그놈들이야. 뭐 제국주의 시절 다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걸 알고서 그걸 돌려달라는 말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나는 그게 화가 나네. 아니 뭐 힘 있는 놈이 뺏어가는 것은 그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은 뭐 국제사회에서 인간사회에서 들어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일본을 뭐 국제사회에서 가서 찍소리도 못할 상황도 아닌데 왜 이런 문화재 담당이라든지 또는 일본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런 담당하는 이런 뭐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런 게 연구한 학자라든지 아는 놈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동안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난 그게 좀 화가 치미네. 왜 스님이 그 담당이야? 왜 스님이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조선은 의병의 나라라 많이 배우고 높이 출세하신 분들은 다 그 관심이 없고 뭐 그러니까 불뚝 성질을 가진 의병들이 나타나서 뭘 해야 되는데 스님이나 나 같은 놈들? 의병의 큰 범죄 이제 승병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임진왜란이라고 안 해요. 임진조일 전쟁이라고 해요. 왜냐면 외놈들이 난 일으킨 게 아니야. 임진년에 조선과 일본이 전쟁한 거기 때문에 7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임진조일 전쟁 때 그 승병이 사명대사, 그다음에 우리 소훈대사, 서산사명 두 분이 대사랑 얼마나 활동을 하셨어요. 스님 막간에 내가 아까 자료를 뒤지다가 이것도 하나 찾았는데 그 당시 이 오구라가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수집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편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당시 오구라 사장으로 있던 남선 합동전기, 줄여서 남선전기라고 합니다. 남선전기에 있던 한 사원이 정언한 건데요. 그 사람이 마치 오구라가 아는 지인 중에 경주에서 보통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교장으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치바라는 사람인데, 일본에 치바 현이라는 곳도 있죠. 치바 교장은 경주 계림 보통학교에 부임한 뒤 일요일마다 6학년 생도 가운데 힘센 아이 15명을 뽑아 도시락을 싸고 지게에 바지개를 끼우고 괭이를 갖고 모이라 했다. 교장은 그들을 인솔해 미리 모아둔 신라 고분을 대낮에도 무조건 파헤치게 했다. 그곳에서 나온 매장 문화재는 전부 교장 관사에 지고 가게 했으며 교장은 즉시 경주 경찰서장과 대구의 오구라에게 전화해 매장 문화재를 많이 파냈으니 와서 보라고 했다. 오구라는 밤중이라도 술을 사들고 교장 간사로 찾아와 경찰서장과 교장 세 사람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매장 문화재 값은
오그라가 자기 마음대로 얼마씩 쳐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 그저 뭐 그야말로 술값으로 예. 이런 그 경주 고분에서 나온 문화재를 거의 막 그냥 끌어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은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그래서 패 죽일 놈이네. 지금 있으면은. 예. 이 오그라 컬렉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체. 예. 요거를 누군가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진짜.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오그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년 해방되고 전에 이미 자기의 중요한 문화재들을 자기 도쿄에 있는 찌바에 있는 자기 자택으로 옮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45년 해방이 됐을 때 오그라 가지고 있던 문화재들의 이제 행방, 그것도 아주 그 놀랄만한 일들이 있는데요. 예. 오그라의 그 집에 상당수의 이제 석조 문화재들도 있었고 집에 남기고 간 문화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그라의 집은 아마 대구의 지금 동화백화점. 동화백화점. 동화백화점 있는 그 자리였다고 그래요. 제가 대구 출신 아닙니까? 예. 동화백화점 어딘 줄 알아요. 네. 예.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오그라 그 마당에 있던 문화재가 석조 비로자나 불상이라고 보물 33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뭐 석조 비로자나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경북대 박물관으로 이제 압수돼서 지금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경북대 박물관 정원 월파원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물이 2점이나 있습니다. 보물 135호하고 285호로 지정된 석조부도 이것도 오구라 집에 있던 걸 옮겨온 그런 문화재니까. 제가 그 대학 출신 아닙니까? 네. 이 대학의 제 모교의 이 박물관이 법대 옆에 있는데요. 그 언덕에 비스듬한 언덕 위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돌로 된 불상이 몇 있어요. 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구경만 했지 그게 어떤 불상인지 어디서 온 건지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그 오그라 집에서 나온 뭐 그 컬렉션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오그라 컬렉션 중에 하나죠. 참 웃기는 짜장면이네 진짜. 지금 그 오그라 집으로 있었던 대구 동문동 38번지라고 이제 돼 있는데 약 700평 정도 되는데 동화백화점 또 동화백화점 주차장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오그라가 일본으로 이제 돌아간 뒤에 미군이 주둔했고 그러니까 적산 가옥이니까 뭐 그랬겠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재밌는 건 그 뒤에 군 관련 기관으로 사용되다가 박정희 정권 때 육군 보안사령부 805이 부대 방첩대입니다. 부대가 위장 명칭 태백공사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태백공사를 우리는 알아요. 아세요? 나는 그 간판을 봤거든요. 대구 우리 또래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우리 또래들 사람들 이 태백공사 있는 자리가 대구 동성로에 번화가입니다.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곳입니다. 거기 보면 진짜 태백공사 뭐 우리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게 뭔 기관이라는 걸. 근데 저건 이 위치랑 이런 것은 저도 다 아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오그라는 그 일본으로 가지고 단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도 자기 집에 물건을 파묻고 왔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자기 집 대구에 있던 옛날 살던 집에 파묻어 놨는 걸 지하실에다가 언젠가는 가져오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64년도 65년도에 이제 한일협정이 체결되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잘 오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가 그 중에 자기가 제일 갖고 싶었던 유물이 안도 요시히로라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우키오의 화가인데요. 안도 요시히로가 썼던 토카이도 고주산스키라고 일본 동해도의 53개의 풍경을 그린 이제 그림 접시예요. 아주 이게 유명한 국보입니다. 이걸 자기가 늘 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그냥 땅에다 묻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그라가 일본 돌아갈 때 그 포장한 문화재가 7트럭 분이었대요.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산에서 기선으로 이동했는데 7트럭이나 싣고 가면서 그거 하나 싣고 갈 짬이 없었을까? 근데 깨지니까 아마 싣고 갈 수 없었겠죠. 도자기류가 그래서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는. 금속류는 많이 깨지면 꽝이니까. 깨지면 꽝이지 그럼.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교포 중에 현의원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국회의원들과 접촉도 하고 JP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걸 발굴하려고. 마당에 묻어나는 거 빼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 당시 박장군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D-Day를 정합니다. 대구에 자기 있는 물건을 하자. 날 잡아서 파기를 하고 그걸 D-Day를 잡아서 이제 그날 결행하기로 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거사 하루 전날 이 문화재가 발견됩니다. 하루 전날? 네.
미스터리인데요. 전기가 나갔다는 이유로 전기공을 방첩대가 불러서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이 태백공사가 이 오그라 집을 쓰고 있었죠. 예. 방첩대를 썼는데 그때 태백공사가 쓰고 있었는데 전기 시설을 망가져서 고장 난 거를 지키기 위해서 전기공을 데려다가 하는 과정에서 지하실에서 유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유물을 발견한 사람은 백성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유물이 발견하니까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조사할 때 500점이 넘는다. 그런데 자기가 본 거 500점이 넘는다. 자기는 500점 넘게 봤다. 이제 증언했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 백성원 씨는 이제 처음에 얼떨결에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자꾸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좀 났겠죠. 그다음에 경상북도 도교육위원회, 그러니까 뭐 문교부 산하겠죠. 이런 데 백성원 씨를 비롯해서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 유물이 600점이 넘었다라고까지 진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는 149점이다.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그 백성원 씨가 어두컴컴해서 잘 못 봤고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149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신문에서 나고 그랬던 사실입니까? 네. 그래서 동아일보가 64년 6월 17일 날 유물이 사라졌다라는 기사를 씁니다. 네. 분명히 이 사람 500점 봤다고 하는데 왜 149점만 인수했다고 하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의혹 속에서 현희연 씨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거사를 결행하려고 하다가 하루 전날 이제 이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오구라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오구라가 뭐라 그래요? 유치한 소리 하지 마라. 특수부대에 전기가 고장 났는서 전기공사 불렀다는 게 말이 되냐. 네. 거기 자가 발전기도 있고 또 특수부대 정전이 됐으면은 한전 같은 데 부르면 돼. 이 사람도 전기 남선전기 사장이잖아요. 전기도 알지. 알지. 이 세계를 아는데 그 이해가 되면 그거를 특수부대에 있는데 하청업자를 데려다가 민간인 하청업자 와서 그 공간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보안 때문에라도.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현희연 씨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네가 장난친 거다. 뭐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그란 그리고 나서 95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해. 자, 오그라 컬렉션 얘기를 참 어찌 보면 이걸 더 자세하게, 더 길게 해도 되는 것인데, 뭐 오늘 시간 제약상 더 이상 길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 내용이 정말 우수한 문화재이고요. 그리고 한두 점도 아니고, 양도 많지만은 특히 우리 삼국시대, 가야시대 이런 문화재라고 한다면은 국내에 또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가 되돌려 가져와야 될 귀한 문화재인데, 우리 문화재 당국이나 외교 당국이 일본에 있는 거 어디 의대인 존재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뻔히 입장료 얼마만 내면 가서 볼 수 있는 게 전시되어 있는 물건인데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고요. 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좀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10월 1일 날 공개되는 조선제왕의 투구와 갑옷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좀 한 100여 명 정도 한국에서 저하고 같이 사람들에게 보러 가자고 제가 권유하고 있고 가서 그때부터 오그라 컬렉션 반환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작은 작게 하지만은 그 뜻이 옳고 마땅한 것이라면은 아마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국민 TV도 같이 할 테니까요. 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하고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그라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죠, 선생님. 네. 어쨌든 오그라 컬렉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본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안견의 몽유도 온도도 일본에 있죠.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대장경 제조대장경 587상자 이것도 일본 오타니 대학에 있다고 그러고요. 자관 일본과 우리가 어떤 적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가 아니라 일본도 우리의 좋은 이웃이라면은 과거 식민지 시절에 그 뺏어갔던 그 이제 좀 돌려주고 그야말로 좀 설린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님 호랑이 얘기할 거죠. 호랑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호랑이 범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조선을 대표하는 동물하면 무조건 호랑이입니다. 조선 범이라고 그러죠. 예. 범호.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씨가 말랐죠. 그 씨가 마른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뒤에 해수구제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뭐예요? 쉬운 말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동물을 해수, 짐승수, 짐승을 이제 구제하는 구제, 그 사업이라고. 박멸하는. 이 해수구제 사업을 통해 가지고 20년대, 30년대에 걸치면서 대대적인 이제 표범 호랑이 이런 것들이 학살되게 되는데요. 뭐 표범 한 1000마리 일제 공식 기록에 1000마리 한 20년 동안 1000마리 죽인 걸로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표범이 살았나요? 표범이 최대 서식지입니다, 한국이. 참 믿기지가 않는다, 지금은. 지금은 없죠. 우리는 표범이라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서나 봤지. 아프리카보다 여기가 더 많았어요. 아니, 호랑이도 땅으로 치면은 저 시베리아나 중국 땅이 훨씬 넓은데 우리 뭐 손바닥만한 땅에 이 범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범이 영험한 땅이기 때문에 범이 정말 굉장히 많이 살았고 일제 공식 기록으로는 약 200마리 정도가 사살된 걸로 보이는데 호랑이가 비공식적 기록이면 약 500마리 정도. 호랑이만 대호만 500마리 정도 일제시대 때 대호 큰 호랑이만 그 죽였다는 근데 거죠. 그럼 가죽이라도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를 죽어서 가죽을 남겼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가죽까지 먹었을까? 이 가죽이 어디로 갔냐 이거요. 참고로 얘기하면 한국에 이렇게 많은 한 장도 안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서 그 의문이 드는데? 네. 어디 갔어요 전부 다? 다 일본 놈이 가져갔죠. 껍데기도? 네, 껍데기까지 다 가져가서. 살이야 뭐. 이 호랑이의 나라에 호피 한 장이 안 남아 있어요. 진짜? 한 장도 없어요. 한 장도 설마? 그러니까 통탄할 노릇이죠. 이를 불쌍하게 여긴 일본 사람 하나가 조선에 호랑이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그 목포 유달산에 유달 초등학교에 호랑이야 호랑이 가죽이 하는 거예요. 호랑이 박제를 하나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따랐던 이건 이제 불갑사 영암 불갑사 앞에 잡힌 호랑이인데요. 그 박제 그거 하나 남아 있고 진짜 한 장도 없습니다. 아 근데요. 신통한 게 어떻게 호랑이라는 게 심산에 있는데 들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찌 그걸 다 죽였지 그런데? 그러니까 몰입군과 경찰 뭐 이런 걸 동원해서 약 9만 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호랑이 사냥에 동원된 인원이 9만 명입니다. 호랑이를 특별히 죽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조선에 이런 동물일지라도 조선의 상징이다. 식민지 통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알았던 거죠. 일본은 호랑이가 없으니까 이거 보면 막 경악하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가 뭐 물기로 말하면 뭐 일본 놈만 무나 조선 사람도 물 텐데. 일본 사람이 어느 정도 경악하냐면 제가 살고 있는 봉선사 뒤에 국립수목원에 호랑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강택민이 기증한 거를. 그것도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늑대 얘기도 했고. 늑대 얘기를 할 때 했는데 일본 사람들 저를 만나러 올 때 제가 호랑이 보여주러 가거든요. 봉선사 오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그 호랑이를 보고 조선에 저런 동물이 있었다. 믿어지지 않는다. 4m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호랑이를 보고 나서 조선에 왜 원숭이가 없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저런 동물이 있고서야 어떻게 원숭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큰 거 있다고 작은 건 다 죽나 토끼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포에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원숭이 같은 거 조선 땅에. 야, 근데 이렇게 벌써 한 세기도 안 됐는데도 이렇게 없어버리면은 그 후대에는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는 다른 예지만은 왜 지난 95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YS가 경복궁 그 광화문 뒤에 있던 총독부문을 흘렀잖아요. 그걸 있던 걸 본 세대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만 뭐 젊은 친구들 뭐 10대까지만 잡아봅시다. 10대까지는 그러나 한 10살 전후의 아이들까지만 하더라도 지가 처음 경복궁에 갔을 때 그걸 못 봤거든. 어쩌다가 옛날 사진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벌써 우리 조선의 이 한국의 땅에서 호랑이가 발견됐다는 얘기나 동물원 위에는 호랑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것을 별로 상상하지 못하거든요. 보고 들은 것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이렇게 되니까 호랑이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일이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알려지기는 이제 1921년도 경주 대덕산에서 이제 호랑이가 한 마리 잡힙니다. 이제 그 대덕산에서 잡혔던 그 호랑이는 조선인 사람이 잡았는데 이걸 또 거기 주재소에 있던 미약계라는 놈인데 이 놈이 지가 잡은 걸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거는 뭐 시애기 승진하고 그 가죽은 천황 일본 소하의 동생에게
왕족한테. 예, 왕족한테 이제 예, 선물 제가 선물해서 이제 또 승진하고 했다는 기억인데 제가 그때 이 미야케가 왕실에 보냈다는 이제 호랑이 가죽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 미야케 순사가 헌상한 그 호랑이 가죽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호랑이 가죽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다른 건 뭐뭐 있어요? 첫 번째는 하세가와 총독이 하세가와가 일본의 국내청에 헌상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끼들 우리 호랑이를 잡아다가 저것들한테 다 가져가서 나쁜 새끼들. 1917년 6월 9일자로 이건 총독이 직접 헌상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뭐 동전 기사로 나왔겠네요. 네, 나왔습니다. 예. 두 장을 헌상했는데 이것도 제가 현재 소재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청에 있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있지 않겠어요? 네. 황실해줬다는데 뭐 배가 고프면 끓여 먹었을까 있겠지. 이거를 뭐. 국내청에서 보관하다가 지금 이 아무래도 털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그 과학관 쪽에 도쿄 과학관 쪽에 이렇게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거기 호피가 있다는 건 확인됐어요. 그래서 요게 하세가와가 준 호피냐 아니냐 제가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자, 한 놈은. 하나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907년도 10월 20일 날 일진회 회장 이영구가 일본 황태자에게 헌상한 호피 8척짜리가 있습니다. 8척이면 얼마입니까? 38, 24, 2m 40. 가죽 길이가. 예, 꼬리까지 하면 뭐 더 길겠죠. 예. 근데 요거는 소재가 이제 확인됐습니다. 어디 있어요? 도쿄 국립박물관이. 보셨어요, 혹시? 목록만 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예. 7일 아이라까봐. 예. 우리 조선 호랑이 잡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만약에 국내청에 있는 걸로 확인돼서 이를테면 일본의 일왕이 자기 거실에다 조선 호랑이 깔고 손님을 맡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양국 국민 감정에 기름을 꼈는다. 바로 이거는 뭐 한 방 조질 일이지 뭐. 예. 그러니까 이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자, 스님 참고로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예. 우리 얘기를 서서히 마무리해 갑시다. 자, 그리고 또 있는 것만 소개해 줘요. 이 나고야 박물관에 이건 히데요시가 그 갓도를 시켜가지고 호랑이를 대대적으로 수집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히데요시가 수집한 호랑이 가죽이 아니라 뼈가 일부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돼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놈들도 좀 신통한 놈들이다. 호피가 원래 보통 억대니까. 아, 그래요? 하긴 억대가 아니라 있어야 돈을 사지. 뭐 없는 거니까 귀중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호랑이는 또 제가 말씀드린 봉선사에 있는 그 호랑이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자주 가서 보는데 자주 가서 좀 눈 좀 맞추세요. 이 호랑이 얘기 끝에 제가 이 호랑이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면서 끝내고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호랑이가 야생 상태에서는 30kg을 먹어야 돼요. 3일에 한 번. 3일에? 네. 고기 30kg. 그러면 닭이 몇 마리쯤 될까요? 뭐, 10마리 뭐 되겠죠.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 주면 8kg씩 매일 먹여야 됩니다. 8, 3, 24. 3일이 뭐 비슷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목원 사람들이랑 친하니까 그 호랑이 밥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가서 밥도 주고 그러는데 이 밥을 주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놈이 한우만 먹어요. 미국산 소를 안 먹는 거예요. 한국 호랑이구만.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 왜 한우만 먹냐 그럴 때 아마 미국산 소 이상하게 안 먹는다고 사육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칼럼 같은 걸 하나 썼어요. 백두산 호랑이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당시 소고기 협상 때문에 촛불 집회하고 있을 때 그게 막 트위터 뭐 이런 게 가지고 막 회자된 거예요. 근데 다음에 갔더니 그 스님이 그 칼럼 써가지고 위에서 그 미국산 냉동소도 반씩 섞어주라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원래 안 먹는데 희한한 다 있네. 수목원에 있는 호랑이가 저 때문에 미국산 소도 먹기 싫은 거 강제로 먹게 한 거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굉장히 사과하고 싶네요. 근데 그 호랑이 먹기를 먹는가? 억지로 준다고 해서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겠죠. 배고프면. 그러나 이 같이 주면은 거의 냉동육이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 그림도 어떤 꼬맹이가 하나 그려졌어요. 이 호랑이가 이렇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이건 너무 좀 심했나? 아무튼 재미는 있네. 그 그림 때문에 약간 그림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우리 스님 이제 한 30초 남았구나. 잠깐.
오늘은 오크라 컬렉션하고 네. 한국 호랑이 얘기를 집중했고요. 준비한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크라 컬렉션이 우리 이런 방송을 계기로 해서 양국 간에 좀 정식으로 거론되고 우리가 좀 되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꼭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임이 그쪽으로는 최고의 대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집 같은 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국민 TV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라도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TV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모두의